안녕하세요.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이해준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는요, 우리의 자녀도 언제든지 가해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가 피해 학생이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우리의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장난과 폭력의 경계선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장난과 폭력의 기준은 가해 학생이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이 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폭력이 나쁜 거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지금의 장난이 어느 순간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자녀는 착하다라는 인식, 자신들의 자녀는 모범생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폭력이 가해 학생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설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폭력이 아니라 장난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자신들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과도한 보호 본능은 자녀들에게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 된다면 저는 그 부모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충분히 용서를 할 겁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만으로도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이슈화 될 때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달랐을 뿐이지 우리의 착하고 순진하고 모범생인 우리의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된다면 그렇게 언론에서 보는 가해 학생의 부모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착한 아이보다는 올바른 아이로 성장시켜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된다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서 부모가 그러한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피해 부모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는 올바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중학생 정도가 되면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을 단순히 사춘기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을 안 하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단순히 사춘기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쩌면 사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폭력의 피해 아버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아버님이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어느 순간인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가족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무기력해졌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냥 단순히 사춘기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딸이 오랜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자신이 좀 더 딸의 그러한 감정적인 변화들을 눈치챘다면 학교폭력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받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저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들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춘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녀가 학교폭력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을 쭉 성향들을 분석을 해보면 장남과 외동의 아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남인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면서 의외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왜 감내할까라고 그 사항들을 쭉 봤는데, 장남인 아이들은 책임감이 높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학교 폭력의 상처를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실을 부모들이 알게 되면 훨씬 더 부모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이 그러한 학교 폭력을 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상처보다 부모를 더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장남인 아이들한테 함부로 책임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동생을 돌봐야 돼, 네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네가 집안의 가장이야, 이런 식의 암묵적인 얘기들이 책임감으로 작용이 돼서 학교 폭력의 상처들을 감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또 외동인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당할 때 상처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얘기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은 좀 장남과 장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상처보다 친구들의 무리에 대한 이탈에 대한 공포들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러한 상처들을 혼자 감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외동인 부모들한테 계속 친구에 대한 중요성들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돼,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히려 외동인 아이들은 친구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친구가 많다라는 게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얼만큼의 도움을 받았고 얼만큼의 인생에서 즐거움이었는지는 일반 부모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폭력 예방의 본질은 결국에는 저는 자녀의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결국엔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자존감이 결핍인 아이들이 가해 학생이 되고 그리고 피해 학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결핍인 아이들이 피해 학생이 되는 경우들은 그 상처를 극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엄마들은 자녀들의 자존감 확립을 위해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죠. 부모의 사랑과 강력한 지지가 자존감을 확립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도구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사랑 상실에 대한 공포에 빠질 수도 있고, 타인에게 인정 욕구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부모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자녀의 자존감은 물론 칭찬도 중요하지만 삶의 주체의식에서 저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조금씩 넓혀줘서 삶의 주체가 오로지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들의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장난과 폭력의 경계선을 부모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결국에는 자녀의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가해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처 극복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해준 학교폭력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담 사례를 겪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이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